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민아입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조금 웃을 수 있겠지만 삼전닉스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로 묶여있는 전력과 에너지 그리고 신재생, 우주, 조선까지 정말 곳곳으로 온기가 퍼져가면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간밤 미증시에서도 포착이 됐는데요. 메모리 주가와 기술주 일부분은 하락을 나타냈지만 일부 소프트웨어단에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 메타의 발언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메타가 AI 인프라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유후 컴퓨팅 자원을 외부에 판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내놨습니다. 여기서 유후 컴퓨팅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AI 인프라 투자가 정점에 달한 것인가 이런 우려로 나오면서 반도체주가 일제히 매도세로 이어섰습니다. 물론 반도체 주가의 하락은 단순히 차익 실효성 매물이다 이렇게 우려를 일축시키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빅테크들이 앞으로 캐펙스를 얼만큼 유지하는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새벽에 또 하나 특징적이었던 건 바로 케빈 워시의 첫 대외 활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워시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낮아졌다고 진단을 내놨는데요. 다만 여전히 물가가 높기 때문에 2%의 목표로 반드시 되돌려 놓겠다고 강조하면서 물가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 잠시 후에 박건욱 전문가님 모셔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밤 미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개장 전 체크해봐야 될 뉴스들 짚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김다영입니다. 7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틀간의 급등 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는데요. 상반기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주 매도세가 짙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03% 내린 52,305선에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66% 내린 26,040선에, S&P 500은 0.22% 하락한 7,483선에 마감했습니다. 지수를 끌어내린 건 반도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 넘게 급락했는데요. 상반기에만 80% 넘게 치솟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일제히 강세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기술주 약세 속에 1% 넘게 약세 마감했는데요. 또 알파벳은 오늘 1.07% 상승 마감했습니다. 애플도 1.73% 강세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AI 주도권 경쟁 심화 우려로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는데요. 다만 서비스 부문에서 견고한 매출 성장의 가시성이 부각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 넘게 올랐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추가 감원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용을 절감하고 또 지출의 대부분을 인공지능 분야로 돌리기 위해 지난 3년간 꾸준히 인력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1.41% 올라졌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스페이스X 오늘 7% 넘게 급락했는데요. 웨드부시는 스페이스X의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또 목표 주가를 $190로 제시했습니다. 발사, 위성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 3개 사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평가하면서 기술업계에서 가장 차별화된 자산 가운데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 소식에도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반도체주 하락하면서 브로드컴도 2% 넘게 약세 기록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1.12% 올라졌습니다. 테슬라는 6월 들어 유럽의 여러 시장에서 신차 등록이 증가했다고 전해졌는데요. 프랑스와 스웨덴, 덴마크에서는 급증했지만 노르웨이에서는 감소세가 나타났습니다. 시장은 목요일 발표 예정인 테슬라의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약 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9%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메타였는데요. 블룸버그는 메타가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는 컴퓨팅 파워를 판매하겠다고 밝히면서 매출 증가 기대가 이어졌는데요. 반면 메타를 잠재적 경쟁자로 맞이하게 된 코어위브는 오늘 주가가 14%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마이크론은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최근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함께 집단 소송에 휘말린 점도 영향을 미쳤고요.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에 따른 투자 자금 분산 우려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다만 시장은 마이크론의 연간 상승률이 여전히 250%가 넘는 만큼 이번 하락이 상반기의 상승분을 훼손하진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유가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WTI는 2.14% 내린 68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2.51% 내린 71달러 선에 안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중동 전세 완화 속에 원유 공급 우려가 완화됐습니다. 다음으로 금은 시세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금은 선물은 엇갈렸습니다. 금 선물은 0.25% 오른 4,048달러 선에, 은 선물은 0.36% 내린 59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금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저녁 발표될 고용보고서가 예상을 크게 웃돌지 않는다면 금값은 단기 바닥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하루 걸러 하루 기술주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양국의 협상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발표될 고용보고서도 함께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올해 가장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코스피는 내리고 코스닥은 오르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올해 보면 양 시장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하루는 코스피가, 하루는 코스닥이 오르며 혼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넘어 하반기 투자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죠. 이슈 포인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 조치가 만료되면서 국내 증시의 연기금 수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연기금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도합 2,17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일각의 우려처럼 이날부터 대규모 매물이 쏟아져 나오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3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밸런싱 속도를 조절하고 있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앞으로의 소식까지 챙겨보시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상반기 글로벌 증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란 전쟁 충격으로 시가총액이 한 달 만에 9조 달러 증발했지만 AI 열풍에 힘입어 결과적으로 작년 말 대비 7조 달러가 늘어났는데요. 지역별 성적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코스피는 100% 급등하며 전 세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 코스피를 견인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34% 올랐고 미국 S&P 500 지수도 8%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상반기 13%, 2분기 21% 각각 올랐습니다. 반면 매그니피센트 M7은 2분기에만 6% 올랐지만 상반기 전체로 보면 7% 하락에 그쳤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혼조세로 지속되는 우리 시장 반도체에 대한 증권가 전망인데요. 메모리 피크아웃 우려로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반도체 실적 전망이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한국 월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디램과 SSD 수출 단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점은 반도체 가격 고점 통과 우려로 이어지며 차익 실현 압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가 과도하다는 의견인데요. 하반기 내내 반도체 가격이 거의 상승하지 않아도 현재 수준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지금 어떤 것을 담아야 할지 투자 전략과 핵심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죠. 지금까지 이슈 포인트 전해드렸습니다.